어머니,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님이 계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뭐가 어떻게 부담이 된다는 거야? 내가 밥 먹여달라고 했니? 아니면 돈을 달라고 했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꾸 제 살림살이에 간섭하시고 애들 교육에도 관여하시잖아요. 간섭?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래,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보다. 앞으로는 아예 입을 다물어야겠구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너희 둘 결혼시켜주고 이 집도 너희 명의로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님, 그때 집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뭐야? 그럼 내가 너희 인생에 방해되는 존재란 거야? 저도 이제 40이 넘었어요. 저희 부부만의 생활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도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더 즐거우실 거예요.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아요. 이 녀석이 너희 둘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사줬는데 이제 와서 뭐? 평생 너 하나 바라보고 키웠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애들이 놀라잖아요. 너희는 애들 교육에 내가 방해된다며? 내가 우리 손주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엄마, 진정하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너희들 때문에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홀대해? 어머님, 한 달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나가실 곳을 알아보세요. 저희가 요양원도 알아봐 드릴게요. 뭐라고? 이 집 살려고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했는데 날 한 달 만에 내쫓으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더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여기 75세의 할머니 김순자 씨가 2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집은 김순자 씨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이었고 자식들이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증여까지 해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통보했고 아들 역시 며느리의 편을 들며 요양원으로 가시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들 내외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어머니를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간섭이나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대한 조언이 문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노모를 집에서 내쫓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물려준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의 시간을 주며 나갈 곳을 알아보라고 했고 매일 아침 요양원 팜플렛을 문 앞에 두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손주들마저 할머니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순자 씨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제 나이 들어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어요. 며느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 교육에도 자꾸 간섭하시고 제가 살림하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게 간섭이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우리 식구끼리만 살고 싶어요. 엄마도 이제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이 집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런데 날 쫓아내겠다고? 어머님, 그 돈 다 아들한테 물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법이 어딨어요? 그래, 물려줬지. 너희들 잘 살라고 물려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나쁜 사람 되기 싫어요. 한 달만 시간을 드릴 테니 그동안 나가실 곳을 알아보세요. 저희가 좋은 요양원도 몇 군데 알아봤어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엄마,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만한 일을 했던가 되돌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분함에 이불을 부여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죠. 며느리는 매일 아침 요양원 팜플렛을 제 방문 앞에 놓고 갔고, 아들은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손주들마저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마치 제가 이 집의 귀신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는 생각이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눈물도 마르기 전에 느닷없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내 나이 75에 자식들에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아들 명의로 해줄 때 작성했던 증여계약서를 들고서 말이죠. 변호사님, 제가 이 집을 아들한테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조건 말이에요. 네, 김순자님. 살펴보니 효도계약서도 작성하셨네요. 증여 조건으로 동거권과 부양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여 조건 위반이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걸어 이기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소송을 걸 의사가 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당장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순순히 나갈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진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방에는 옷가지 대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저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보여주는 영상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그들의 비리를 입증할 자료들까지. 어머니, 내일이면 정말 나가시는 거죠?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될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제가 준비한 이 복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으로 데려가겠다며 마중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 봉투 좀 받아봐. 이게 뭐예요? 읽어봐.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야. 20년 전 내가 이 집을 받을 때 작성한 효도계약서. 기억나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효도계약서요?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 집을 줄 때 내 남편이 서명한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살면서 부양하기로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니? 어머니, 저희가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것도 봐. 제가 꺼낸 것은 USB였습니다. 여기에는 내 남편이 회사에서 저지른 일들이 다 들어있어.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한 거 다 찍혀 있다고. 엄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난 바보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몰아내려고 할 때부터 준비했지. 회사 동료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내 컴퓨터에 남아있는 자료들도 다 복사해뒀어. 아직 더 있어. 내가 얼마 전에 산 그 명품 가방 회사 돈으로 샀지? 그것도 다 증거로 남겨뒀어.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야.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모든 증거가 검찰에 가기를 바라니? 아니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예전처럼.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앞으로 이 집에서의 규칙을 새로 정하도록 하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달 너희 월급의 절반은 내 통장으로 들어올 거야.
지난 2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써온 돈의 대가로.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명품 가방에 쏟아부은 돈, 앞으로는 그 돈으로 내 용돈을 줘야겠어. 월 300만 원이면 되겠지? 네, 어머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거야. 내 통장으로 학원비 입금하고 영수증을 매달 가져오도록 해. 이렇게 새로운 규칙들이 하나둘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참, 있기 전에 하나 더.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은 가족 식사야. 빠지면 안 돼.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워야 할 때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작아져 있었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을 하나하나 갚아줄 시간.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죄인처럼 저를 모셨고, 손주들은 이런 상황을 낯설어하면서도 점차 적응해갔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행? 갑자기 왜?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잖아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단지 제가 가진 증거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재산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이러는 거라는 걸. 좋아, 가자고. 하지만 이번엔 내가 정하는 대로 가야 해. 네, 당연하죠, 어머님. 그리고 경비는 전부 너희가 부담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썼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님.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들 내외의 태도는 더욱 공손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원망을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더 확실히 해둬야 했습니다. 아들, 이리 와봐. 이거 봐. 새로 준비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를 더 자세히 담은 자료들. 엄마, 이건 대체 어떻게? 넌 아직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동안 난 내 모든 행동을 지켜봐 왔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고. 이제 아들은 완전히 제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죠. 평생 당한 서러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복수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하지만 복수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으로 찾아온 며느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도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려는 거야?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을 인질로 잡고 살 순 없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관계가 얼마나 불행한지. 며느리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니들이 날 내쫓으려 했을 때 내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저희를 괴롭히면서 복수하시는 게 맞나요? 이게 정말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변했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가진 증거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응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게 정말이니? 네,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협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가족으로요.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그것을 부숴버렸죠. 이제 됐다. 나도 이런 식의 복수는 지쳤어. 서로를 감시하고 협박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순간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괘씸했죠?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거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엄마, 이제부터라도 진짜 효도하게 해주세요. 돈이나 증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진 눈빛이었죠. 어머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가족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상을 차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왜 해? 내가 먹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제가 어머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보였죠.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 편한 대로만 살려고 했죠. 그래,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진심으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는 꼭 저와 함께 산책을 했고 며느리는 매일 저녁 제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죠. 손주들도 할머니 방에 자주 찾아와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제 마음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 2층을 어머님 공간으로 꾸며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2층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만의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TV도 크게 놓고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엄마, 2층에 작은 정원도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도 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협하거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된 거죠. 제가 아팠을 때는 며느리가 직장까지 휴가를 내고 간호를 해주었고 아들은 매일 밤 제 상태를 체크하며 걱정해 주었죠. 어머니,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리 모두 잘못이 있었어. 나도 너무 속상해서 너무한 복수를 하려고 했잖니?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가 더 이상 강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즐거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 스케줄도 일요일은 비워두고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증오했던 그 시절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쓴 글이에요. 어느 날 큰 손주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 저는 그동안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내쫓으려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고 공부할 때 격려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손주의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도 울고 싶어져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제 마음도 아들 내외에 냉담했던 태도도 모두 따뜻한 사랑으로 변했으니까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서운 복수를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아들의 따뜻한 안부 인사와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아침상,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결국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나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였던 거죠. 어머님,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 했던 요양원이요. 그곳을 봉사활동 장소로 정했어요. 매주 한 번씩 가서 그곳 어르신들을 돕기로 했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다 했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효도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도 노인복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제안했죠. 우리 같은 불효자식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할머니, 저도 커서 요양원 원장님이 될래요. 막내 손주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있죠.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더 나은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했다는 표현조차 어색해졌어요. 그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7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승리는 사랑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75세의 나이에 겪은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 단순한 복수극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가족애를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릅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아침상, 아들의 다정한 배려,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2층의 할머니 전용 공간에서는 매주 가족들의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작은 정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있죠. 요양원으로 쫓아내려 했던 그때의 모습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결국 진정한 효도는 강요나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